하신다면요. 우리 이유식 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이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 맛.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 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MBS 생방송 가락동 365의 백근곤, 박혜연입니다. 네, 혹시 언니네 텃밭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 네네. 사실 어떤 단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2009년 사회적 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인데요. 여성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먹거리를 직접 판매까지 한다고 합니다. 연간 전체 매출액이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근데 주목할 만한 게 또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농약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겨울에 하우스 농사를 지어도 석유는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게 지속 가능한 네. 그런 농업을 만들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혼자 힘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들도 이렇게 힘을 합치면은 가능하지 않나 맞습니다. 이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가락동 365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볼 농산물은요, 대봉감이고요. 또 사실 요즘 가장 많은 걱정을 담고 있는 네. 농산물이죠. 바로 쌀입니다. 이 쌀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금 7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반입량부터 살펴보시죠. 네, 과일 1,332톤, 과일과채 595톤, 일반 채소 6,259톤 들어왔습니다. 총 8,187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1,507톤 정도 적게 반입됐습니다. 다발무 반입 물량 보시죠. 599.4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680.8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81.46톤 적게 반입됐습니다. 다발무 5톤 트럭 상품 기준 평균가입니다. 480만 3,158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680만 원, 최저가는 385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는 446만 8천 원을 기록했었습니다. 어제보다는 시세가 상승했습니다. 33만 5,158원 올랐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 439만 원을 기록했고요. 이 가격은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최고가를 다시 경신을 하면서 700만 원대까지 치솟았고요.
그 가격 다음 날까지 좀 유지하다가 하락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11월 10일을 기점으로 다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68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 30일 동안의 평균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변동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0월 25일 같은 경우 522만 원을 기록하면서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11월 2일부터는 다시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낮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늘 같은 경우는요. 480만 3,158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는 높은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구마 보겠습니다. 60.39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123.9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한 63톤 정도, 반 정도 더 줄어들었습니다. 네, 고구마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보시죠. 28,217원, 최고가는 36,000원, 최저가는 22,5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는 3만 원대 시세를 형성했었는데요. 어제보다는 오늘 시세가 더 떨어졌네요. 2,030원 하락하면서 28,21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고구마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11월 9일 33,500원을 기록했고요. 그 가격 다음 날 바로 상승하면서 43,500원대에 계속해서 어제까지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하락세죠. 36,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년도 30일 평균가와 올해를 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28,217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품목도 보시죠. 배추입니다. 1,18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588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405톤 정도 적게 반입됐네요. 네, 쌈배추 1kg 상품 기준 평균가 보겠습니다. 2,929원, 최고가는 3,400원, 최저가는 2,5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는 2,700원대였네요. 어제보다는 시세 상승했습니다. 210원 오르면서 2,929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쌈배추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그래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11월 7일 6,600원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그러나 그 후부터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11월 10일 2,700원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그 후부터는 조금씩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3,4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그래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0일 2,171원을 기록했고요. 그 후부터는 소폭이지만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었고 11월 2일 이후부터는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8,104원까지 기록을 했고요. 그런데 11월 6일 이후 한 일주일 뒤 오늘이죠. 다시 하락세 나타내면서 2,92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채소 경매 시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과일 시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목 보시죠. 네, 과일 살펴볼 품목은 바로 감귤입니다. 382.7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427.9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45톤 정도 적게 반입됐습니다. 감귤 5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3,528원, 최고가는 2만 원, 최저가는 12,0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는 12,580원의 시세를 형성했는데 오늘은 올랐습니다. 등락가 보시죠. 948원 오르면서 13,528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세인데요. 11월 7일 14,000원을 기록했고요. 그 후부터는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약 6,000원 정도 더 오르면서 2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난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크게 지난해와 올해 시세 차이가 큰 편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올해 시세가 근데 조금 더 높은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면서 13,528원을 기록했고 지난해보다 높은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감귤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또 오늘 저희가 살펴볼 과일은요, 바로 단감입니다. 단감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단감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112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135.5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물량 적습니다. 23.57톤 더 적게 반입됐습니다. 네, 감 약시 5kg 상품 기준 평균가 보겠습니다.
13,625원을 기록했네요. 최고가는 15,000원, 최저가는 13,0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는 13,096원의 시세를 형성했었는데 오늘은 13,625원으로 어제보다는 시세가 올랐습니다. 529원 상승했네요. 네, 감 약시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11월 8일 12,000원대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세 나타내면서 12,000원보다 약 한 3,000원 정도 더 오른 오늘은 15,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난해 30일 평균가 올해와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2018년 올해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올해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이맘때쯤 오늘은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상승을 했습니다. 13,625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감 약시 경북 청도군은 12,16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단감에 대한 경매 시황까지 살펴봤고요. 이 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스튜디오에서 전문가와 더 집중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의 과일은 바로 감인데요. 뭐 마트나 시장 가서 감 구매하시는 분들 요즘에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소비가 전체적으로 좀 줄고 있어서 농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화 연결을 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동군에서 대봉감 농사를 짓고 있는 슬로푸드 주농회사법인 이강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귀농하셨다고 들었는데 언제 귀농하신 거예요? 예, 1999년도에 29세 때 귀농을 해가지고 18년간 지금 대봉감 농사를 지금 가공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근데 연매출도 4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처음에 귀농해서 감재배를 하다가 6차 산업까지 가게 되신 거예요? 네. 저거쯤에 우리 그 하동군 악영리는 그 대봉감 10회지거든요. 여기서 대봉감 축제가 열리는데 네. 귀농을 해서 대봉감 농사를 일이 계속 지었습니다. 계속 지었는데 좋은 과일은 잘 팔리는데 이것도 생명이다 보니 모든 과일이 다 예쁘고 좋을 수는 없죠. 그렇죠. 다양하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점도 바뀔 수가 있고 이런데 그렇다고 대봉감 맛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양학적 성분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게 팔기가 너무 어려워요. 가격도 너무 떨어지고. 네. 예, 그래서 이 맛있는 대봉감을 한번 소비자들한테 맛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팔고 또 농가 소득도 향상시키고 이 영양적 성분을 이용해서 어떤 사업을 해보자.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가공산업에 대봉감을 이용해서 가공산업에 뛰어들게 됐고, 그래서 또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특히 홍수출하 때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데 네. 이때 또 이는 가공산업을 통해서 1년 연중 판매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소득이 많이 창출되었죠. 그렇군요. 근데 요즘 아마 대부분 농가가 이 홍수출하로 인해서 가격 하락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수출하와 저장 기간이 짧은 작물의 경우는 가공식품 개발이 또 농가 소득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현재 이 슬로푸드에서는 어떤 가공품들을 주로 만들고 계신가요? 예. 저희는 일단 대봉감으로는 대봉감 꽃감과 말랭이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좀 더 표준화시켜서 네. 좀 더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봉감의 영양학적 특성을 이용해서 감식초와 감리차, 대봉감 아이스 홍시 등을 만들고 또 우리 하동지역에서 나오는 유명한 매실, 배, 호박 등을 이용해서 가공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화면을 보니까요, 뭐 감식초도 있고요, 감잎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정말 있네요. 근데 네. 올해 이 하동 대봉감 같은 경우는요, 사실 여러 작물들이 폭염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예. 지금 좀 뭐 작황이나 생육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다른 곳은 모든 농업이 많이 힘들죠. 올해 네. 특히 뭐 폭염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은 이제 요 대봉감이 있는 요 우리 하동 악양은 좀 지리산 인근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자연 환경이 좋아서 그렇게
뭐 특별하게 그거는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동 대봉감은 1285농가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677헥타르에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다 같이 해가지고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작황은 평년작 수준이고요. 가격은 이제 올해 한 15% 정도 더 올라 있는 상태인데 대봉감 맛이 정말 좋습니다. 올해.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근데 아까 사진 보니까 뭐 가공식품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네. 이제 지역에 있는 감 농가들의 감을 활용해서 가공식품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주변 농가들의 소득도 이로 인해서 좀 상승이 됐을까요? 많이 상승되죠. 저희들이 뭐 많은 원물들을 매입하는데 네. 저희들이 대봉감 원물도 한 3억 정도 수매를 하지만 뭐 매실, 배, 일이 다 합쳐서 한 10여억 원을 저희들이 주변 농가 원물들을 수매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뭐 대봉감 말랭이 같은 경우에는 일손이 없는 겨울철 11월달, 12월달, 1월달에 네. 지역의 주민 그 농업분들을 또 같이 또 그 소득으로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일자리도 창출시키고 그래서 주위의 농가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 참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뭐 여러모로 지역 네네.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저희가 듣기로는 오늘 태국 출장을 마치고 오후에 한국에 도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예. 일로 태국에 방문하신 거예요? 예. 저희가 그 경상남도에서 주재하는 수출 상담회 그 박람회를 갔다 왔는데요. 네. 태국의 방콕에. 예, 그 가가지고 우리 회사 제품인 그 메시 레키스하고 대봉감 말랭이도 알리고 그리고 거기서 현지에서 판매도 하고 수출 계약도 맺고 그래갖고 들어왔습니다. 계약도 맺었어요. 그럼요. 그래갖고 이제 12월 달에 예. 또 물량이 또 수출돼 나갈 예정입니다. 아주 뭐 기분이 좋습니다. 잘 됐네요, 정말.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러면 지금은 수출이 어느 곳에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까지는 주로 미국에 1년에 뭐 감말랭이 한 10만 달러, 그다음에 매실 여러 가지에서 한 30만 달러 정도 수출했었는데 네. 작년부터 호주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베트남하고 태국 수출 물량들이 계속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물량을 맞출 수 있을지도 좀 걱정이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앞으로는 우리 그 하동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가지고 지역 농업인들과 정말 이 한번 행복한 농촌을 만들고 싶은데 특히 저희 대봉감 말랭이를 진짜 고품질로 생산해서 세계적인 제품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아주 그 시험을 해보면 외국인들이 정말 좋아해요. 네. 그래서 너무 판매도 많이 되고 있는데 그냥 국내에서만 이거 판매를 하려고 하면 농업인들이 상당히 힘들죠. 팔로도 너무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양하게 가공식품을 개발해갖고 세계적인 제품을 만들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 하동에는 기능한 젊은 스타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농업도 정말 미래 비전적인 산업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젊은 친구들하고 또 저희들끼리 같이 CEO들끼리 연합을 해서 미래적인 산업을 만들고 싶고 행복한 농촌을 만들고 싶은 게 저희 꿈입니다. 네. 그렇게 협력 잘 하셔가지고 하동감이 전 세계 곳곳에 수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또 세계적으로도 이 감을 알리려고 하시는 이 사장님의 네. 말씀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자, 앞으로 좀 감 농가 사장님들 더 파이팅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집중 분석 코너입니다. 지금 수학계에 쌀값이 좀 올랐다고 해서 정부에서는 비축미 5만 톤을 이제 방출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PLS 문제도 내년에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이 PLS 제도에 자유로운 농가가 없습니다. 우리 250만 농민 모두가 참여를 해야 되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한농연과 한연농과 쌀전문농 단체가 함께했습니다. 저는 오늘 총괄기대회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농정을 제대로 좀 바꿔보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총괄기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늘 부족하고
농비가 안 되는 그런 농사를 지으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제가 열심히 한 것만큼의 그 보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민들도 제가 이 농산물을 생산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농정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국회 앞에서 열렸습니다. 쌀 가격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농협양곡부 RPC 지원팀장 이정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달 2일이었죠. 정부가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 비축미를 연내 방출하겠다 이런 결정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수학기에 이렇게 정부 양봉을 시장에 방출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인 것 같거든요. 예, 사실 사상 처음이고요. 네. 오늘 통계청이 쌀 최종 생산량을 387만 톤으로 발표했습니다. 실제 수확 현장에서는 통계청 발표 물량보다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이에 따라서 정부는 수확기에 먼저 시장 가격을 좀 안정시키자는 차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쌀값이 올라서 어렵다는 저소득층이나 그다음에 김밥이나 쌀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영세업자들을 아마 부담 완화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분들을 그렇군요. 위해서 쌀을 방출하겠다. 그러면 방출 시점이 좀 정해졌습니까? 방출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네네. 아마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만간 결정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일부 언론들이 쌀값 폭등이다 이런 자극적인 네. 단어를 쓰면서 많은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전문가가 출연을 했으니까 이게 정확한 사실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쌀값이 좀 올랐나요? 이게 폭등이라고 표현할 만큼 많이 올랐습니까? 사실 폭등이라고까지는 아니고요. 예. 제가 먼저 수치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통계청이 이제 80kg 기준으로 발표되는 산지 쌀값이 있습니다. 네. 9월 25일에는 17만 8,220원이었고 신곡으로 바뀌어 조사되는 10월 5일에는 19만 4,772원으로 약 9.3% 상승했습니다. 이후 10월 15일에 다소 하락한 19만 3,008원이었으나 10월 25일에는 19만 3,188원으로 180원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사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28%입니다만 폭등 수준은 아닙니다. 180원 상승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상승률이 한 28% 정도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그럼 보통 10월 이 수학기에는 쌀값이 오르는 편인가요? 예년에는 10월 5일 가격이 고점을 형성하고 네. 이후 조정을 거치다가 11월 쌀 생산량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풍작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수급 상황이 과잉이냐 공급이냐 부족이냐 나눠지기 때문에 네. 그때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10월 쌀값은 높은 편은 아닌데 보통으로 따져봤을 때 올해 10월은 지난해와 평년 대비해서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올해 지속적으로 쌀값이 지난해보다는 조금 올라가는 그런 이유는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금년 지속 상승하는 이유는 올해 태풍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8월 하순부터 10월 초순까지 잦은 비로 생산량이 예상보다 적고 네. 목표 가격 인상 논의 등에 따라서 쌀값 상승을 기대하는 농가들이 쌀 출하를 미루고 있습니다. 네. 그 반면에 RP들은 원료국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면서 쌀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올해 전반적인 쌀 가격은 어땠는지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별로 한번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전년 대비는 1월의 경우 1월의 상승률은 22.7%였고요. 예. 10월의 상승률은 28.2%였습니다. 그리고 평년 대비는 1월에는 마이너스 1.2%였으나 10월에는 20.8%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통계치를 봤을 때 그동안 쌀값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추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쌀값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쌀값은 그동안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다가 네. 2013년 10월 5일에 18만 3,560원을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 이제 풍작으로 계속해서 쌀값이 하락하였는데요. 그러다가 2017년 6월 15일, 작년이죠. 작년 6월 15일에는 12만 6,640원으로 20여 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수학기에 쌀값 회복을 위해서 사상 최대 물량인 72만 톤을 미입하였고요. 그 후부터 지금까지 쌀값이 상승하였습니다. 사실 상승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떨어졌던 쌀값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다만 4년간 31%가 하락하였는데 1년간 짧은 기간에 회복이 되다 보니 일반 소비자들은 쌀값이 올랐다고
너무 올랐다고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4년간 31%가 하락이 됐고 뭐 최근에는 회복하는 추세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축쌀 방출은 쌀 시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앞서 인터뷰 보니까 농민들은 좀 걱정하고 계시는데 좀 네네.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정부국 방출은 앞으로 정부가 이제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시그널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관련 업계에서는 내년에는 가격이 크게 상승하기는 어려운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정부의 비축쌀 이 방출이요. 또 이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좀 10월의 소비자 물가 동향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어떤 편인지 비교 좀 해주세요. 네, 지난해하고 비교할 때 이제 통계청 소비자 물가 지수를 2015년을 기준으로 100으로 봅니다. 예. 100으로 보는데 네. 지난해 10월은 93.28이었고요. 금년 10월은 115.97로 22.69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뭐 퍼센트, 포인트 얘기하다 보니까 감이 좀 안 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직접 농민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다법인 한국사회전업농 중앙연합회 정책위원장 양동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현재 정부가요,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 비축미를 방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뭐 농민을 대표해서 쌀 시세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농경사상 유례가 없는 수학기 부곡 방출이라는 쌀값 하락 정책이 발표된 것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합니다. 최근 우리 연합회에서 통해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조곡 40kg 한 포대에 전국 평균 수매 가격은 약 6만 원으로 쌀 80kg로 환산해 보면 18만 원, 1kg 기준으로 했을 때 2,250원으로 현재 쌀 목표 가격은 28만 8천 원보다 낮습니다. 네. 하지만 가공 단계 이후 도종 공장의 RPC에서 판매하는 선도 소매가가 통계청 조사가 80kg당 19만 3,696원으로 키로당 2,421원, 소비가격으로는 한국농수산유통식품공사 조사에 의하면 80kg 기준 21만 3,848원으로 키로당 2,673원입니다. 이렇게 단계적인 차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소득 하락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곡 방출만을 개가하는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농가 수축 가격은 18만 원이 2013년 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지난 5년간 하락한 가격이 이제야 회복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야 2013년과 비슷한 가격대가 형성이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아니 그럼 농민 입장에서는 쌀이 소비자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통계청의 통계조사 자료에 의하면 쌀값은 물가 가중치의 1000분 중에 5.2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생활비 그 생활비로 만 원 지출한다면 52원 쌀값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빵값은 54원이고 담배값은 100원에 넘습니다. 네. 쌀값 회복이 물가 상승의 요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전 농식품부에서 물가 조사에 있어 쌀 품목을 제외해달라고 제의한 바 있습니다. 뭐 쌀값 회복이 물가 상승의 요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또 네. 수학기 구곡 방출과 관련해서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도 있잖아요. 네네. 뭐 농민과 농업계 입장에 서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농경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최근 기름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세금을 내려 정유사 및 주유소에 손해가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구곡 방출은 바로 시장의 쌀값을 하락시키고 벼수매가를 하락시켜 농가소득에 하락시키게 됩니다. 선거 때는 쌀값이 20만 원 이상 돼야 한다고 했던 정부가
왜 이러한 자충수를 두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쌀 생산 농민도 지난 4월, 6월, 8월 세 번에 걸친 정부 공매가 쌀 시장의 안정 및 소비자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수확기는 그 사항이 틀립니다. 쌀 생산 농민은 1년에 단 한 번 수확에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뭐 시청 중인 농업인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그냥 편하게. 네. 세종시에서 두 번에 걸친 집합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오늘 농민단체 공동 집회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에 예면하고 정부가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우리 역시 그에 합당한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필요할 것입니다. 네. 보다 많은 보다 거센 농업계의 시위와 기탄을 현 정권과 정부는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네, 전화 연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상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그리고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국회 앞에서 농정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집회에 참가를 했던 한농연 관계자와 전화 인터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농업경영중앙연합회 마두환 사무총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여의도에서 집회가 있었잖아요. 네네. 어떻게 집회 안전하게 잘 마쳤습니까? 네, 먼저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 농촌을 지키기 위해 참석해 주신 농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전국 167개 농촌 시군구에서 한농연과 한효농 그리고 쌀 전업농 회원 약 3천여 명이 모여서 총 걸기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수확기 비축미 방출과 쌀 목표 가격 재설정 그리고 PLS 제도 시행 등 다양한 현안이 현재 산적해 있어서 자칫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질까 봐 걱정도 많이 했는데요. 네. 총 걸기대에 참석한 농민들이 아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 매우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 아니, 내용을 보니까 현재 쌀값 조정 관련해서 쌀 시세를 논벼 생산비를 염두해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데 논벼 네. 생산비 추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일단 올해 생산 면적 감소와 기상 악화 등의 원인으로 생산량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러한 연유로 쌀값이 일시적으로 오른 것은 사실이죠. 네. 그렇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쌀값은 아주 최저점을 찍었죠. 특히 2016년에는 거의 12만 원대로 폭락해가지고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올해 쌀값 상승폭이 더 커 보이는 어찌 보면 이런 착시 현상이라고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그리고 또 시바르당 즉 이제 300평이죠. 농벼 생산비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에 58만 7,748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2017년에 69만 1,374원으로 대략 17.6% 상승을 했습니다. 네, 동시기에 수확기 쌀값은 2,000만 2,210원에서 1,213원으로 오히려 5.6%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쌀값은 떨어지는데 생산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제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은 2018년 수확기 쌀값 상승이라는 게 폭등이 아닌 그냥 회복의 수준이라는 어떤 그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어떻습니까? 11월 8일 당과 정부는 쌀 목표 가격을 19만 6천 원으로 인상하는 데 결정을 했습니다. 농업계가 바라는 쌀 목표 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주장했지만 이제 한농연을 비롯한 농업계에서는 네. 24만 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가 제시한 이 가격하고는 아직은 격차가 크지요.
그리고 지금 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물가 변동률 반영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네. 예, 이것 때문에 당정 협의 이전에 정부가 농업계의 목표 가격 산출 방법과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고 여기에 대한 이해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일방적인 통보 방식으로 이렇게 일관하고 있는데 이런 정부의 태도는 과거 정부에서 사행된 관료 중심의 독대 농정의 답습이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네요. 네, 저희가 뭐 정부의 목소리는 잠시 후에 전화 연결을 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전화 연결은 네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두환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농민의 얘기들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쌀 유통 상황도 함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양재 하나로마트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화 팜캐스터 현장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국내 1호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늘 나오던 가락동이 아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짜자잔! 바로 전국에 있는 쌀이 한 자리에 다 모여 있는 바로 이곳 양재동 하나로마트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힘 하면 바로 밥심 아니겠습니까? 오늘은요, 이 쌀에 대한 소매 동향을 좀 꼼꼼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유통 전문가님 바로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쪽으로 왔어요. 이쪽으로. 네, 와. 아니, 근데 나오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식사하고 오셨죠, 지금? 네, 이 안에 뭐 있다? 국산 쌀이 있다. 네, 쌀 있다. 아, 밥만 있어요? 김치도 먹고 예, 두부도 먹었습니다. 두부도 먹고, 네. 저희는 방송을 위해서 지금 쫄쫄 굶고 있는데 우리 전문가님은 지금 한 배 가득 이제 식사를 하고 오셨네요. 든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힘 하면 뭐겠습니까? 밥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쌀에 대한 소매 동향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요, 바로 양재동 하나로마트로 출동을 했는데요. 가장 궁금한 게 일단 지금 현재 동년 대비죠. 이제 작년 비해서 쌀 소비가 어느 정도 지금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지 그 가격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예,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에서 15% 정도 상승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소비자들은 가격 상승이라만 말만 들어도 지금 밥상 물가들이 너무 올라서 걱정인데 쌀값도 올랐다 하고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요 정도 상승이면은 어떤가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쌀값 좀 올랐다 느낄 정도 어떤 체감 온도인가요? 예,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식사를 이제 많이 쌀을 사서 드시거나 또 쌀을 사시는 빈도가 적기 때문에 아주 체감을 많이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나마 쌀은 사자마자 바로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좀 두고 쟁여두고 먹다 보니까 이 정도 상승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이제 가격에 대한 어떤 만족도 부분을 체크를 해보신다면 좀 어떻게 느끼시는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가격이 좀이라도 오르면 소비자분들은 부담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정도 상승이라도 사실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부님들은 쌀 가격 비싸요라고들 얘기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반량 대비 구매는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여기 쌀값이 가격이 이제 인상은 됐지만 소비자들의 구매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뭐 가격 인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비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좀 구매율이 좀 떨어지진 않았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구매는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판매 상황을 좀 지난해하고 좀 비교를 해볼까요? 어떤 상황인가요? 지난해보다는 쌀 소비가 좀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가 지금 늘어있다. 네. 그나마 그래도 자식처럼 키운 우리의 지금 쌀 좀 잘 소비가 돼야 될 텐데 하고 걱정들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산지에 계신 분들은. 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오면서 깜짝 놀랐던 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쌀들이 다양하고 이렇게 풍성했나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에 있는 쌀들이 한 자리 지금 다 모여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가장 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품종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재 5대 쌀하고 추청미, 그다음에 신동진, 그리고 요새 또 많이 또 찾으시는 거는 보시깔이라고 밥맛도 좋고 찰기가 좋은 쌀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이런 쌀들의 인기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쌀 맛이 좋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계시다고 보면 됩니다.
뭐니 해도 이제는 맛입니다. 예, 맛을 보고 결정을 하시는데 이제 쌀들은 소비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흐름이 좀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지금 현재? 네. 쌀은 지금 현재 트렌드가 아무래도 쌀을 많이 드시지 않기 때문에 좋은 쌀을 구매해서 드시는 경향이 있고요. 또 잡곡을 요새는 많이 사서 일반 쌀하고 같이 섞어서 보통 7가지, 8가지를 섞어서 많이 드시고 있습니다. 네. 우리 소비자분들이요, 직접 이제 마트에 나오셔서 구매를 하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면서 쌀을 선택한다고 보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쌀은 재구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맛이 좋은 쌀, 또 맛이 좋은 거에 또 가격도 저렴한 쌀을 많이 찾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맛과 가격을 동시에 보고 있는데 지금 앞에 지금 산처럼 쌓여 있는 요 정도면 몇 식구가 얼마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죠? 네, 요거는 3식구 정도가 네. 한 달 정도 열심히 먹을 수 있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쌀입니다. 요 정도 양이면 그런데 딱 봤을 때 소비자들이 어떤 부분을 보면 좀 좋은 쌀을 고를 수 있는지 요령도 살짝 짚어주시겠어요? 네, 쌀은 보시면 네. 여기에도 다 이렇게 투명하게 쌀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쌀을 보시면은 알이 깨지지 않고 완전미로 돼 있는 쌀들이 있는 쌀이 좋은 쌀입니다. 그러니까는 딱 봤을 때 이렇게 좀 깨지지 않는 쌀들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맛을 좀 볼까요? 이게 네. 밥하기 전에도 이렇게 생쌀만 이렇게 좀 씹어봐도 굉장히 좀 고소한 향이 싹 도네요. 네. 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뭐니 해도 지금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우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노력들 좀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쌀을 일반 한 세대에서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쌀의 양을 13kg로 해서 포장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소비자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재 하나로마트에서는 지금 황금 들판을 양재에 오다 해서 이런 특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시중보다 1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듣던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정말 전국에서 모든 쌀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10% 정도 저렴하게 우리의 쌀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니까 놓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은 몇 식구세요? 가족이? 저희는 3식구입니다. 3식구? 그럼 한 몇 킬로 정도 늘 해서 사서 드세요? 네. 저희는 10kg 정도 사서 먹습니다. 10kg 정도? 어디 쌀 드세요? 난 전문가님이 가장 맛있는 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어디 쌀? 저희는 여주 쌀 먹고 있습니다. 왜요? 예. 저희 아버님이 여주에서 농사를 지시는데 거기서 이제 쌀 농사는 안 짓지만 네. 맛있는 여주 쌀을 선물해 주셔서 먹고 있습니다. 결론은 공짜. 예, 공짜로 지금 여주 쌀을 드시고 계십니다. 예, 감사한 말씀 짧게 해주세요. 지금 네, 저희 지금 농민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쌀 소비가 많이 늘어야 되는데요. 외식도 좀 줄이시고 빵도 좀 적게 드시고 쌀을 많이 드셔서 밥심으로 열심히 살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의 힘은 뭐다? 밥심! 네,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고 하나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대한민국의 힘, 쌀에 대한 소매 동향 좀 살펴봤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땅에서 자란 우리의 쌀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 좀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쌀 소매 상황을 한번 짚어줬는데 농민들이 재배한 벼가 이렇게 소매상에서 팔리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예, 먼저 수확기에 지역 농협이 이제 시세를 감안하여 벼매입 가격을 결정합니다. 네. 그리고 이후 이제 쌀로 도정해서 판매되기까지 뭐 도정 수율이라든가 그다음 시설 운영비, 뭐 인건비, 운송비 등 각종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더하여 소비지에 판매하는 가격을 정하게 되고 이후 소비지 판매장에서는 일정 마진을 더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게 됩니다. 네, 뭐 비축쌀 방출도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요. 또 하나의 사안이 더 있습니다. 바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쌀 목표 가격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 먼저 목표 가격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지난 5년간의 수확기 평균 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정한 후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6일에 목표 가격을 18만 8,192원으로 제출하였는데요. 이 가격은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사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이 개정이 돼야 하는데 현재 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제 11월 8일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목표 가격을 19만 6천 원으로 결정하였고 이제 남은 것은 앞으로 이제 국회의 동의 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네. 사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변경될 여지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 동의 과정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이 농민들의 의견을 쌀 가격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정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농림축산식품부의 식량정책과장을 맡고 있는 전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 쌀에 적용될 쌀 목표 가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현재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농민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이게 어떤 법률에 의거해서 좀 정해지는 건가요? 예, 목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쌀값이 하락했을 때 일정 수준을 보존해주기 위한 네. 변동직불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것을 얼마로 지급을 할 거냐 하는 기준 가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률로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그 법에서 정하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5년마다 새로 정하게 되어 있고 그 5개년간 그러니까 직전 5개년과 그 이전의 5개년간의 쌀값 변동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이 쌀 목표 가격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뭐 지난 8일 당정협의회에서 쌀 목표 가격을 산지 80kg 기준 19만 6천 원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산출된 가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 우리 이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제출하는 법은 현행 법률에 의해서 제출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동안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달라는 현장의 의견들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물가 상승률을 목표 가격에 반영하는 법 개정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죄송스럽게도 개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서 정부는 쌀값 변동만을 계산한 목표 가격을 제출을 했고 그렇지만 법률에 의해서는 그렇게 제출할 수밖에 없었지만 국회 동의 과정에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11월 1일 예산 시정 연설을 하실 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겠다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앞서 말씀드린 쌀값 변동과 물가 상승률을 균등하게 반영한 계산식을 사용을 해서 19만 4천 원에 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목표 가격을 설정을 했고요. 19만 6천 원이요? 예, 19만 4천 원을 정부가 제시를 했고 거기에서 여당이 농가소득을 조금 더 보전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조금 더 인상을 해서 19만 6천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가격이 지금 현재 목표 가격하고 비교를 하면 약 8천 원 수준이 올라가는데요. 그렇게 되면 변동직불금 재정은 약 3천억 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우리 농민단체들이 굉장히 좀 높은 가격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 목표 가격이 너무 높을 경우에 또 이런 쌀의 수급 불균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돼서 적정한 수준으로 반영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이런 수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오늘 집회에서 직불제 개편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농가에게는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직불제 개편 어떤 내용들이 현재 담겨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번에 목표 가격을 변경하면서 직불제도 같이 개편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예. 크게 세 가지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쌀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보자 문제, 그리고 대농보다는 중소규모 농업인들을 보다 배려하는 차원으로 가보자. 또 하나가 우리 농업이나 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좀 확대하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향입니다.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직불금은 쌀을 짓는 농가들에게만 많이 편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생산을 유발하기도 하는 문제가 있어서 쌀 직불, 그러니까 논과 밭의 직불제를 통합해서 쌀을 안 심는 작물에도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도록 하자라는 게 하나의 방향이고요. 그리고 대규모 농가들이 면적에 비례한 직불제를 받다 보니까 대규모 농가들이 많은 금액을 받아가고 있는 문제. 그래서 사실 우리 농촌을 보면 이런 작은 중소규모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그 농가들을 좀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좀 소규모 농가들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또 그 규모에 따라서 지원 단가도 차등하는 구조. 그러니까 규모가 작을수록 보다 높은 단가를 받는 형태로 해서 중소농가를 배려하자는 방향이 또 하나고요.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우리 농업 농촌에 기대하고 있는 이런 공익적 가치를 그러니까 농약이나 비료도 적정하게 사용하고 영농 폐기물 같은 것들로 수거하는 이런 의무들을 좀 부과해서 사실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좀 더 높여보자 이런 방향으로 개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쌀 직불금 개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앞서 또 비축미 연내 방출 계획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현재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가 됐습니까? 네, 앞서 우리 오늘 집회도 있었고 아까 전화 통화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예. 지금 현재 쌀값이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11월 5일자 기준으로 보면 19만 3,696원입니다. 이전 가장 높은 기록이 13년 10월 5일에 18만 3,560원이었는데 그때보다도 높은 가격을 일단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확기에 벼를 방출하는 게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쌀값도 사상 처음 있는 최고 가격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불만이 있으시겠지만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런 쌀값의 인상 부분 아까 우리 양재 하나로마트에서도 봤습니다마는 과거 한 5년간을 보면 쌀값이 굉장히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정부가 쌀값을 회복시키겠다고 시장에 개입을 해서 쌀값을 회복하는 조치를 했고요. 그 결과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마는 문제는 이제 이게 1년 만에 단기간에 굉장히 높은 폭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 수준보다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은 어느 정도 감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아까 20kg를 한 달에 사서 두 달씩 먹는 이런 계층보다는 매일매일 쌀을 사야 되는 영세 자영업자들, 김밥, 떡집 이런 계층들에게는 굉장히 실질적인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측면에서 보면 우리 농가들이 생산하는 쌀을 사주는 분들은 우리 국민들이고 이런 국민들이 사실 저희가 농업에 지원하는 이런 재정에 대한 세금을 내시는 납세자고 또 소비자고 그러다 보면 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쌀값에 수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 적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 가격을 회복했고 농가들은 더 높은 가격을 원하고 있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상승이 높다 보면 이런 아까 어려운 계층에 부담이 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지금의 약간 좀 높게 형성된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를 해보자. 그러려면 물량이 부족한 부분을 좀 공급을 조금이라도 더 시장에 공급을 해서 적정 가격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불가피하게 수확기에도 보곡을 좀 시장에 내야 된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정부 입장에서 농민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짧게요. 예, 오늘 최근 이제 수확도 마치고 한 해 농사의 보답을 받아야 되는 시기인데 참 여러 가지 심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목표 가격 제시도 하고 직불제 개편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조금 더 이런 쌀에 편중된 구조를 좀 바꾸고 타작물을 통해서 농가 소득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을 해 나갈 생각이고요. 앞으로 농업인들과도 좀 소통을 더 많이 확대하고 무엇보다도 농가 소득 안정이 최우선을 두고 접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 인터뷰하니까 좋은데 저희가 다음에 스튜디오 한번 초대해서 얘기할 테니까 한번 그때 꼭 기회가 되시면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해서 정부의 얘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어서 쌀값에 대해서 이 소비자분들의 목소리는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하나로마트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네, 오늘은요 양재동 하나로마트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자, 지금 이 정도 시간이면요 우리 주부님들은요 저녁 식사 하시고 뒤늦게 이제 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요 직접 제가 소비자를 만나보고 현재 지금 쌀 가격은 어느 정도의 좀 체감 온도를 느끼고 계신지 직접 만나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 주부님들이 안 계시네요. 아직 식사를 다 안 끝내신 것 같은데. 아, 여기 계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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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침 만났어요. 저 아무도 안 계시는 줄 알고 걱정했는데 쌀 고르고 계셨나요? 네네. 지금 쌀 보고 있었어요. 지금 뭐 어디 양을 기본적으로 네. 한 어느 정도 양을 어떤 주기로 지금 구매를 하세요, 우리 주부님은? 저희는 10kg짜리를요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먹고 있어요. 10kg을 네, 한 10kg. 달이면은? 네. 그러면은 가족이 좀 적은가 봐요? 저희 5명이에요. 5식구요? 5식구면 다 애기들인가요, 그럼요? 아, 그렇지 않아요. 네. 큰애들이에요, 다 성인. 큰애가 몇 살이에요, 지금? 23살. 아, 큰 어른님이시네, 우리. 23살인데? 네네. 아니, 뭐, 10대에 시집을 가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저는 동안 엄마를 만나는데, 잠깐만요. 가족 5식구고 다 네. 지금 성인이란 말이에요. 성인인데, 한 달에 10kg은 소비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예. 그렇죠. 애들이 다 크다 보니까 밖에서 외식을 많이 해요. 집에서 먹는 횟수가 거의 없어서 그러니까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 엄마가 좀 요리 솜씨가 없나 보다. 맛있게 밥을 안 하니까 애들이 죄다 나가서 먹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고요. 저 겁나 요리 잘해요. 예. 그냥도 아니고 엄청 잘하시는데 지금 어떠세요? 지금 이제 장을 보고 계신데 쌀 가격 지난해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쌀값 많이 올랐죠. 햅쌀이 되면서 더 많이 올랐어요. 가격이.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네네네네. 느끼시는데 지금 어때? 지금 가격은 지금 많이 오른 상황인데 주로 이제 이렇게 쌀을 살 때죠 구매할 때 워낙 지금 이 안에 봐도 종류가 좀 네, 너무나 많잖아요. 어떤 부분을 좀 가장 고려하면서 쌀을 선택하세요? 제일 먼저 가격을 제일 먼저 봐요. 제일 먼저 보는데 전에는 이제 가격 보고 이렇게 샀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한번 사갔는데 너무 싼 것만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찰지고 구수하고 맛있는 좀 비싼 걸로 좀 사가요. 가족들 위해서. 네, 뭔가 좀 산지에 대한 고려보다는 그래도 좀 비싼 걸 선택하니까 맛이 좋던가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가격에 비례하긴 하던데. 비해서? 예, 예. 네. 아무래도 식구가 5인데 지금 한 달에 10kg은 너무 좀 소비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좀 요리 공부도 하시고 하셔서 좀 맛있게 해가지고 식구들이 좀 나가서 먹지 말고 안에서 먹게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사실 뭐 가격이 지금 소폭 인상을 했다. 지금 계속 뭐 밥상 물가가 좀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가요? 쌀 가격도 지금 올해 좀 올랐잖아요. 그렇죠. 올랐죠. 우리 주부님 입장에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제가 이제 쌀값이 좀 비싸긴 한데 제가 여주에서 고구마도 심고 고구마도 캐고 하거든요. 수확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판매를 하는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쌀값이 비싼 건 아니에요. 예. 비싼 건 아닌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는 입장에서는 좀 비싸고. 예. 제가 제대로 만났네. 이 안에 소비자 생산자의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마음에서는 너무나 힘들게 농사졌기 때문에 이 가격은 지금 터무니없다 생각이 들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싸고 여전히 비싼 마음이다. 그래서 적정 가격이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큰딸에게 한마디 하세요. 좀 밥 좀 나가서 먹지 말라고. 예. 지영아, 엄마가 맛있는 밥 많이 해줄 테니까 일찍 들어와. 맛 없어도 좀 많이 좀 드세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장 보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로마트에서 제가 알아본 이 소비자 동향은요.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그래도 쌀 가격이 지금 조금 비싸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내 가족이 먹는 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땅에서 자라는 우리의 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요. 하나로마트에서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이경화 팜캐스터가 아주 생생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오늘 쌀 가격에 대해서 비축미 방출, 쌀 목표가 재설정, 그리고 쌀 직분제 개편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농협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 마지막으로 농협을 대표해서 농업인분들에게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농민들께는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다행히도 지난해 정부와 농협의 노력으로 금년에는 쌀값이 크게 회복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농협은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방송을 출연하셨는데 많이 또 얘기를 못해서 좀 아쉽거든요. 네. 네. 앞으로 또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오늘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또 여기까지인데요.
이번 주부터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패딩을 꺼내서 두꺼운 패딩을 꺼내서 입고 다니고 있는데 당분간의 일교차가 굉장히 크다고 하니까요. 건강 관리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모자를 쓰는 게 체온 유지에도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요. 예. 목 따뜻하게 하시고 모자도 좀 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오늘 또 함께해 주신 농협 양곡부의 이정훈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내일 방송에서는요. 양파, 감귤, 배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